풋몬스터입니다. 저는 어제 조합을 실패하긴 했으나 추천드린 8개 픽 중에 6개 들어와주면서 나쁘지 않은 적중률이었네요. 개인적으로 최근 적중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심란했었는데 조금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경기가 많긴 한데 시간이 없어 분석 영상으로 3경기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리그 경기들은 조합픽으로 나갈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첨부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아스톤빌라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은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리그 6경기에서 0승 2무 4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순위는 9위에서 어느덧 13위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베저레브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기에 1군의 부상자가 워낙 많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공격적인 전술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이 길어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이미 물 건너갔기 때문에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톤빌라는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 일정이 있었는데 홈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 충격적인 2대4 패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빌라가 이 경기를 못했다기보다는 올림피아코스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말이 안 됐던 경기로 8번의 슈팅을 시도해서 무려 4번의 득점에 성공했었는데요. 빌라는 부바카르 카마라가 부상을 당했고 대체 자원인 유비 텔레방스까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직전 경기 존 맥틴과 도글라스 베이지로 주번을 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선수 모두 빌라의 핵심급 선수들로 이번 시즌 휴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틀 쉬고 치르는 일정에서 체력적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빌라는 시즌 막판 4위 자리를 두고 토트넘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는데 토트넘이 최고 3연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4위 경쟁에서 빌라가 매우 유리해진 상황이라 이번 경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두 팀은 지난 맞대결은 리그 7라운드로 당시 빌라가 홈에서 6대1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워낙 빠꾸가 없는 스타일이라 실점 이엔 더더욱 공격적으로 나섰고 빌라가 그런 점을 굉장히 잘 이용하면서 대량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경기였죠. 브라이튼은 주전 백퍼 중에 루이스 덩크를 제외하고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가뜩이나 수비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꼽히는 데제르비 감독인데 익숙하지 않은 백퍼 조합으로 지난 2경기에서 7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브라이튼은 지난 6경기 무승 기간 동안 무득점 금이가 무려 4번이나 있었는데 미토마와 솔리마치 같은 선수들의 부상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에시소가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인데 짧은 출전 시간에서도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빌라가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반전 두 팀의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빌라는 핵심급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브라이턴은 플러스 0.1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첼시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주중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었고 2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콜팔머가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아쉽게 8경기 연속 득점 기록에는 실패했는데 완벽했던 직접 프리킥이 골포스트를 맞는 부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세컨볼을 니콜라 잭슨이 득점으로 연결시키긴 했지만 팔머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 표정에서 느껴지더군요. 첼시는 리그 기준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무 0패를 기록 중이며 순위는 8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난 아스날전 때 빌드업 패턴이 완전히 읽히면서 그 뒤로 무너졌던 첼시였는데 지난 빌라전과 토트넘전에서 바뀐 빌드업 체계는 매우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빌드업 상황에 레프트백 쿠쿠렐라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무드릭이 왼쪽 측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주는 방식인데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빌드업 전개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된 모습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은 마브로파너스와 아게우테 부상으로 최근 두 경기 오구본너가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데 35세 선수로 베테랑 수비수이지만 지난 3시즌간 출전 시간이 매우 적었었고 기량도 크게 떨어진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리그 기존 원정 17경기 중 16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했는데 유일한 클리시트 경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9라운드 아스날을 상대로 0대2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두 팀의 지난 맞대결은 2라운드 경기로 당시 웨스트햄이 3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 웨스트햄의 강력한 무기인 세트피스와 카운터 어택으로 첼시를 무너뜨렸던 경기였습니다. 첼시는 홈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콜팔머가 홈에서 벤정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중에 경기를 치루 후 이틀 만에 다시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리스 제임스와 말로기스터의 부상으로 최근 뉴스 출신 알피 릴크리스트가 선발기를 맡고 있는데 직전 토트넘전 손흥민과 맞대결에서 큰 실수 없이 경기를 끝내긴 했지만 애초에 토트넘 이날 경기에서 공격 방향을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으로 주로 쳐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길크리스트가 상대할 선수는 모하메드 쿠두스인데 웨스트햄은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며 특히 쿠두스에게 1대1 돌파를 자주 주문하는 모습입니다. 쿠두스의 돌파력을 생각한다면 이번 맞대결 첼시 오른쪽은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웨스트햄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와 양팀 득점 성공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유로파리그 탈락과 지난 리그 2경기에서 모두 승점 드랍을 하게 되며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황인데요.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답니다. 하지만 위르겐 클럽 감독과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나즈와 살라가 최근 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선발에서 제외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푹 쉬고 돌아온 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토트넘
토트넘은 주중 최시전이 있었고 또다시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이 우려했던 시즌 막판 빡센 일정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경기력으로 연패하며 챔스 경쟁에서도 사실상 완전히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감독의 전술이 공략당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무기력한 경기가 연속되고 있고 제임스 메디슨의 폼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인데 직전 경기 교체로 출전했지만 슈팅이나 패스 타이밍들을 보면 여전히 폼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도기와 벤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에메르슨 로얄이 레프트백에 출전했는데 포스트 감독의 전술에서 빌드업 상황 레프트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에메르슨 로얄이 오른발잡이이며 기본적으로 볼관습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 다른 선수들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면 로얄에게 패스를 하는 것이 꺼려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수비 상황에서도 마두에케와 1대1 상황에서 많은 드리블 돌파를 허용했고 그대로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졌었는데 우도기의 공백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토트넘입니다. 두 팀의 지난 리그 7라운드 맞대결은 커티스 존스가 전반전 이드시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토트넘이 홈에서 2대1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안필드에서 치러지는데 참고로 토트넘이 안필드에서 마지막 승리를 기록한 게 지난 2010-2011 시즌입니다. 또한 토트넘은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는 점에서 8일가량 쉬고 돌아온 리버풀에게 에너지 레벨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